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조금 연속해서 쉬는 시간 없이 이렇게 계속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도 계속 오전서부터 들어봤는데 조금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원고를 사실 이제 그 안에 삽입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다른 분처럼 사실 기사 발췌나 다 아는 사실을 넣은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업계에서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듣고 넣은 숫자들이 좀 있어서 좀 같이 넣지 못한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떨려서 이런 게 아니라요. 사실 이제 제가 올해 머리 수술을 했어요. 뇌종양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판정을 받고 작년에 유서를 썼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 이렇게 복귀를 하다 보니까 저희 증권업계 동기들 보면 너무 지금 똑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업계 다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저희는 특히 그렇습니다. MTS 이용한 증권 서비스 혁신이라고 해서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3년 전 코엑스에서 제가 정부가 시책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거가 선정이 돼서 냈었던 모바일 페이퍼리스 부분하고 그 다음에 5년 전에 앞으로 우리 트렌드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내용하고 크게 큰 틀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지금 현재에 맞춰서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지금 스마트 시대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증권업계에서 스마트 시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국내 온라인 증권 시장 설명 드릴 거고 모바일 시장 확대되는 모습, 그 다음에 모바일 증권 서비스 혁신이라는 사실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마트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증권시장 거래대금은 지금 2009년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증권업계 뼈아픈 구조조정 감소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기사에서 들으셨겠지만 10,000명 이상 또 퇴직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관리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죠. 노령층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은퇴설계 강조는 하지만 도대체 이웃들한테 어떤 게 맞냐, 자꾸 투자만 강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규제에 따른 거래대금 감소라는 부분으로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 2009년, 2010년 지수는 떨어졌어도 증권업계 거래대금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시점에서 거래대금이 쭉 물살 타듯이 내려왔죠. 지수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한번 보시죠. 그리고 자부채도 여하튼 수익은 안 나니까 세 번째 보시면 증권업계에는 계속 공격적인 비용 절감합니다. 사람 계속 내보내고 점포수 줄이고 여기 오늘 계신 분들 증권업계, 금융업계 말고도 기자분들, 그 다음에 IT업계 아까 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런 거 한번 기사로 실어봤으면 좋겠어요. 금융업계에 점포수는 계속 주는데 우리 마사회 발권업소는 얼마나 늘었을까요? 많이 늘고 있을 겁니다. 얘기 안 해도. 왜? 우리 자본시장이 뭐죠? 투자가 있고 투기가 있고 해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본시장을 투자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기성세대 분들의 관리 강조, 그 다음에 규제 쪽에 담당하시는 부분에 어떤 책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사실 실험적인 정신에 자꾸 규제가 한번 규제로 인해서 이 사단이 일어났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지금 오늘 발표는 스마트니까 스마트 부분에 있어서 한 외국에서 얘기한 얘기 바로 4년 전에 얘기했던 3년 전이죠. 싱가포르 모바일 키노트에서는 계속 반복됐던 얘기가 나와요. 향후 10년 이내에 고객은 더 이상 영업소를 방문
방문이 필요 없다. 심지어 우리처럼 실명 확인제가 꼭 필요한 금융업계에서도 더 이상 방문할 필요 없다. 왜? 찾아가면 되니까. 보십시오. 2002년서부터예요. 한 번도 올라선 적 없고 개인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가장 크게 감소한 때가 언제냐? 우리가 나름 우리나라 민족성이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좋은 거 빨리빨리 쫓아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그래서 일본을 이겼고, 삼성전자가 그래서 노키아를 이겼고, 모바일, TV, 가전 다 이겼습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파생시장 빨리빨리 좋은 제도 막 받아들였고, 그래서 1등 했어요. 그런데 도이치 사태 한 번 일어났다고, 그 다음에 ELW 부당거래 한 번 일어났다고, 법 제도가 1, 2개월 안에 LPO까지 하죠. 옵션 승수 50만원씩 10만원 떨어뜨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감소하고 해치 거래를 하는 외국인 기관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죠. 지금 학계 얼마 전에 있었던 파생 컨퍼런스에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 나왔어요. 한양대 전상경 교수님도 얘기하고, 자본시장연구원도 얘기하고, 학계, 고객, 업계, 현업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위에서 위원장님도, 금융위원장님도, 권대원 원장님도 다 들으려 합니다. 그러면 중간자가 누군가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책임자는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들 집 싸우고 나서 귀 기울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 한양대 전상경 교수가 하나 살펴보는 게 있는데, 그 정부의 취지는 고객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고객 손실은 더 났습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얘기는 간단하게 그냥 넘어갔고요.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볼 거는, 우리가 스마트 금융거래 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 시장을 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 거래 대금은 빠졌다고 해도 그 안에 온라인 거래는 지금 국내 증권시장에서 항상 50%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그려왔던 자료라, 언제든지 거래소 또 홈페이지 가보시면 본인들이 다 이렇게 그냥 그려보실 수 있는 자료인데요. 14년 예상치도 역시 한 50%는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앞서서 쭉 여하튼 우리 그 스마트 기기의 어떤 흐름을 쭉 얘기한 거니까 크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5년 전에 이런 기사를 한번 썼어요. 신문에다가 앞으로 수년 안에 전체 거래의 10% 이상 모바일 거래가 될 거다라고 썼는데, 2009년 당시에 여기 보시면 2.9%죠. 2.9%입니다. 그 모바일 거래가.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사실 우리 모바일 스마트폰 얘기는 10년, 11년 이후인데, 저는 거꾸로 그걸 봤습니다. 일본의 단말기가 해상도가 굉장히 커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일본을 쫓아하든 아이폰을 쫓아하든 그쪽에 그 디바이스를 조금이라도 간다면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어떤 판단이 아니라 그냥 읽어보면 당연히 나오는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속도까지 개선이 됐어요. LTE 가입자 수가 2009년에 80만 명이었던 게 지금 3,300만 명, 그죠? 이러는데 지금 증권시장이 앞서서 보셨던 24%면 오히려 이 트렌드는 어느 증권사가 자기네 개발 플랫폼이 좋아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제휴를 잘해서 이게 올라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Customer buy their reason, not yours. 이런 얘기 합니다. 그죠? 고객이 사는 이유는 당연히 그 사는 이유가 있고, 고객이 이용하는 이유는 이용하니까 우리가 그쪽에 맞춰 갈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디바이스 얘기인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거 제가 조금 그림 발췌를 조금 고민해서 한 거예요. 영화 그거 보셨어요? 마이너 리포트? 마이너 리포트에 있던 모든 내용이 다 현실화되고 있죠.
무인 자동차, 전기 자동차.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거기에 예언자 3명 놓고 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구글 안경처럼 구글 글래스 끼고 다 경찰이 출동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뭐죠? 이렇게 경찰이 이동 수단으로 하는 것도 다 실제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흔한 말로 제가 지금 아기가 8개월 됐는데 우리 아기 때는 이제 모든 화면 이렇게 넘긴다면서요. 예전에는 다 마우스였는데. 자, 그렇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거예요. 제가 특허는 잘 하는 방법을 내는 방법을 잘 모르지만 여기 뭐 IT 업계에 계신 분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전에 아까 전에 그 핸드폰 해상도가 굉장히 작을 때 어떻게 주식 거래하는 거 표현했었죠? 단순히 주문하고 주문 가격만 냈었어요. 사실 그림 자체 그리는 거 구현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런 호가 한두 개 내는 거 굉장히 쉽죠. 그러면 시계, 지금 웨어링 되게 디바이스 얘기 많이 하는데 시계, 그 다음에 저희 구글처럼 구글 뭐 안경이라든지 여기에 호가 한두 개 넣고 가격 내주고 시그널 내주고 이거 하면 바로 대박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고객은 구글 안경 끼고 차트 막 얘기하는데 영업 직원이라는 금융 직원이 와서 뭐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황당할 겁니다. 고객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우리 기관은 빨리빨리 쫓아가야 되는, 금융업계는 더 빨리 쫓아가야 되는 그런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그 모바일 기기 확대가 단순히 저기 우리가 흔히 그냥 뉴스로 나오는 것만 있냐,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겠죠. 아예 눈에 렌즈에 껴서 넣는다든지, 그죠? 여기 팔뚝에 여기 다 안장 찰 수 있는 그런 기기에다가 담는다든지, 이런 거에 모든 해상도에도 맞출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를 드린 거고, 제가 좀 병원에 한두 달 입원해 있으면서 재밌는 걸 봤어요. 의료기관에 지금 어느 병원을 가보시더라도 앞에 가시면 접수할 때 다 뭐죠? 패드 비슷한 걸로 접수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거치대 비슷한 거에서 다 이제 접수하고 또 이렇게 뽑아내고. 제 집사람이 또 보험사의 이제 그 심사팀에 있어서 잘 아는데, 아니 다른 거는 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면서 왜 또 항상 종이 페이퍼는 생성시키냐 그랬더니, 그거는 오빠 저기 보험사 심사 때문에 그런다고. 왜? 병원에서는 사실 종이를 생성할 이유가 없는데 보험사에서 심사할 때 종이가 필요하니까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페이퍼를 생성시켜서 드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럼 그 중간에 어떤 유통 과정을 하나 넣으면 더 이상 페이퍼는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 의료기관 쪽에 가장 먼저 이 부분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지금 스마트 기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지금 이용하고 있고, 특히 보험회사는 원래 심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객님의 변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거기서 즉시 청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약률도 굉장히 낮아진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희 역시 이게 필요한데 지금 증권이나 은행은 계좌 개설만 되지 상품 가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방판법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3년 전에 좀 문제를 삼았던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계류 중에 있고요. 정부 정책이 조금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페이퍼리스는 강조하면서 거꾸로 이런 상품 판매 부분은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증권업계, 은행업계에서 계좌 개설하는 프로세스예요. 여기 창고 보시면 굉장히 많은 물량의 종이 문서것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자문서로 간소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고객 확인은 더 강화되는 거죠. 왜? 고객 신분 확인을 핸드폰으로 확인을 1번 더 가니까요.
요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자, 그 증권 서비스 혁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디바이스 부분하고 페이퍼리스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부분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그널하고 트렌드 부분만 가미시키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톡 앞서서 자꾸 얘기 나왔지만 이게 신선한 얘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MSN에 그 잘 쓰던 옛날 MSN에 은행하고 증권이 들어갔었던 거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레이트하고 다 들어가 있었어요. 심지어 이제 레이트는 그냥 시세만 좀 제공하는 스타일이었지만 MSN에서는 매매도 됐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고객이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고객이 그곳에 있는데 서비스가 당연히 금융 서비스가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접목시키는 게 증권 서비스의 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도권에다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전한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본인 실명 확인, 직원 확인, 계좌 개설, 상품 가입 이 부분이 증권업계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지점 운영 비용이 최소화되고 지점 개설이 오히려 늘어날 겁니다. 고객이 필요한 곳에 쉽게 마련하면 되니까요. 오프라인 매각 고객이 감소할 것이고 영업 활동의 시간은 더 늘어날 것이고 업무 처리 그 효율 증가도 있을 것이고 전 직원이 영업 사원화 될 것이고 증권사 내부 고용 안정도 있을 것이고 증권산업 종이문서 생산 억제도 될 것이고 증권산업 전자문서 이용 확대도 될 것이고 타 금융 및 산업 전자문서 활성화에 저희가 견인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부 시책이 정말로 이게 맞다면, 페이퍼리스가 맞다면, 지금 뭐 98%, 90%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제일 많이 종이문서 써대는 데가 금융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거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사랑, 환경사랑 다 하겠다는 겁니다. 비즈니스와 우리 환경이 건전해지고 발전된다고 봅니다. 제가 너무 그 시간에 쫓겨서 짧고 굵게 말씀드렸는데 다 같이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